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02 한일 월드컵 16강전에서 한국에게 무너졌던 이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2002년 한국과 일본에서 열린 월드컵은 세계 최고의 스타들이 총집결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부터 부열, 삼바 축구 트리오, 히바우두, 호나우두까지. 여기에 대회 내내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이 더해지면서 대회는 풍성한 이벤트였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팀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대회 최대 돌풍을 일으키며 스페인과 휘말리는 8강전을 치렀고 또 격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이전 16강에서 아조리 군단 이탈리아도 이 이변의 희생자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칸나바로, 프란체스코 토티, 괴물 공격수 비에리, 월드클래스 수비수 말디니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호화 군단이었으니까 16강에서의 한국전은 충격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특히 연장전에서 들어간 이후 토티와 송종국의 페널티 박스 안 볼 경합 장면은 그때도 지금도 논란이 될 정도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토티는 헐리우드 액션이란 판정을 받고 모리노 주심에게 추가 경고를 받아 퇴장을 당한 것입니다. 이 당시엔 VAR 판정이 없던 시절이고 순전히 심판의 재량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판정 하나로 게임의 흐름은 급격히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는 단순한 오심 때문에 졌던 것일까요? 이탈리아는 2002년 월드컵의 충격에서 벗어나 4년이 흐른 뒤 독일 월드컵에서 마침내 자국의 4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축구 명가의 자존심을 부활시켰습니다. 시간은 2002 월드컵이 열린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시작이 됩니다. 조별 첫 경기는 남미 예선에서 아르헨티나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에콰도르였습니다. 체력이 좋고 빠른 스피드로 무장한 에콰도르는 월드컵 본선에 앞서 터키, 유고, AC 밀란을 차례로 꺾으며 다크호스로 떠오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본선 데뷔전을 치른 에콰도르는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당시 대회를 앞두고 첫 경기를 승리해 초반 부진이란 징크스에서 탈출하겠다는 것과 국가를 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국가를 부르지 않는 건 대회 시작 전 자국 국민들이 국가의 가사도 제대로 모른다고 비난을 하자 선수들도 자존심이 있다며 에콰도르와의 첫 경기에서 국가를 부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은 토티가 공수를 부지런히 오가며 초반부터 적극 공세에 나선 이탈리아는 경기 시작 7분 만에 토티와 비에리가 일찌감치 선제골을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비에리가 추가골까지 확인 사살하며 이탈리아는 첫 경기를 가볍게 2대0 완승으로 끝을 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의 분위기는 좋았죠. 2차전 상대 크로아티아가 멕시코전에 패하자 쉽게 16강 행을 결정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월드컵 3위의 돌풍을 이끈 크로아티아의 부활은 이탈리아전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크로아티아는 이탈리아에 선취골을 내주고도 막판 투혼으로 승부를 뒤집어 16강 진출의 가능성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이 경기로 인해서 G조는 2승의 멕시코, 1승 1패 이탈리아, 크로아티아가 되어서 혼돈의 조가 됩니다. 이탈리아는 마지막 경기 상대가 멕시코가 되어서 부담감이 커진 상황. 크로아티아는 이미 2패인 에콰도르전 부담이 적었고 멕시코는 비기기만 해도 16강이었던 반면 이탈리아는 비겨도 다른 경기에 따라서 탈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후반 85분 델피에로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고 에콰도르는 크로아티아를 1대0으로 잡아내며 크로아티아와 동반 탈락을 유도합니다. 16강에 이탈리아는 진출했지만 언론들이 G조 1위로 예상했던 이탈리아가 고전 끝에 겨우겨우 16강에 오르면서 불안감을 안고 있던 팀이란 평이 많았습니다. 우선 이탈리아 축구가 자랑했던 빗장 수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디니, 파누치, 칸나바로, 네스타로 이루어진 수비진은 크로아티아전 때도 역전을 허용했었고 멕시코전도 짧은 패스와 중앙 돌파 때 속수무책으로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허망하게 1회전에서 탈락한 프랑스, 아르헨티나와 다르게 16강에 오른 이탈리아였지만 앞선 나라처럼 탈락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대회 우승 후보라 할 수 있던 포르투갈을 격침시키고 자신감에 차있던 한국이었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의 치밀한 조련 아래 한국은 차근차근 조직력을 키워나갔고 세계 어느 강팀과 붙어도 쉽게 지지 않는 끈적끈적한 팀이 된 상태였습니다. 트라파토니 감독은 한국팀을 예측 불가능하고 매우 열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경기 템포를 완만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모든 경험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으며 조프 전 감독은 볼 컨트롤이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기 전부터 홈팀 한국을 의식해서인지 이탈리아 언론들은 조별 예선 경기에서 심판의 부당한 판정에
불이익을 당한 점을 일제히 부각을 하는 등 편파 판정에 대한 과민한 피해의식을 표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탈리아는 당시 조별 예선 3경기 중에 4골이나 무효 처리가 된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전을 앞두고 한국 프로야구의 모든 경기가 쉴 정도로 한국 전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고 이탈리아의 공세에 밀릴 때도,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실패했을 때도 굳은 표정을 풀지 않던 히딩크 감독은 전반 18분 비에리에게 선취골을 허용하자 본격적인 지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0대1로 끌려가다 패전을 눈에 앞둔 후반 43분 설기현의 동점골로 기사회생한 뒤 연장 후반 12분 안정환의 골든골로 이탈리아를 제칩니다. 경기 패배 후 망연자실하는 이탈리아 선수단을 향해서 몇몇 축구 팬들은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도티가 퇴장을 당하면서 한국이 이겼다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국제 심판진들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국제 심판들의 반박 요지는 이탈리아 선수들이 결정적인 골 찬스를 스스로 무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전에 큰 실수가 있었지만 그 실수는 심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수에 의한 것이라며 골라인에서 불과 2m 떨어진 지점에서 골을 넣지 못한 실수를 이탈리아 선수가 범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 내용은 한국의 유효 슈팅 7개, 이탈리아가 6개로 치열했고 한국은 정교한 수비 라인으로 이탈리아의 옵사이드 반칙을 5번이나 유도해냅니다. 경기력으로 따지면 이미 한국은 월드컵 직전 열린 잉글랜드, 프랑스와의 경기를 통해서 이미 최강의 조직력을 갖춘 팀으로 완성되어 있었고 월드컵 직후 열린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3대2의 박빙의 승부를 펼칠 만큼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에너지를 가진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든골을 터뜨린 안정환 선수에 대해서 이탈리아 소속팀의 보복 해고가 뒤따랐습니다. 세리A의 페루자 구단주 루치아노 가우치 회장이 안정환과의 계약을 연장할 뜻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가우치 회장은 안정환의 행동은 이탈리아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으며 2년 전 그를 받아들여준 국가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심을 맡은 모레노 심판은 이탈리아 측의 비난에 오심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고 그의 말은 10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레노 주심은 당시 이탈리아는 골을 넣으면 잠그려는 소극적인 플레이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레노가 2010년 마약 소지로 체포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탈리아에선 비난을 쏟아내며 한일 월드컵 판정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그나마 이탈리아의 전설 수비수 네스타가 대부분 우리가 못한 것이 페인이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시끌벅적한 2002 월드컵을 뒤로하고 2006 월드컵에서 마침내 세계 최정상에 서면서 2002 월드컵과 유로 2004의 탈락의 아픔을 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